도착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 유니의 기술 자문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소상공입니다. 소개 안 해도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또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서서 할게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동질성을 같이 갖기 위해서 단식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6일, 7일 됐죠. 그래서 혹시나 아침을 안 먹어서 약간 흔들리면 잡아야 되니까 거기서 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뜻깊은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간을 나눠보겠습니다. 키토산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에서도 소개가 됐었고요. 아는 사람들은 사실상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키토산이 그 키토산이냐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유니엘 키토산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많은 키토산이 있고 키토산에 대해서 좋은 점들이 텔레비나 또는 연속국이나 어떤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도 소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키토산이 1970년대 이전까지는요, 일본이 종주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키토산이 확산됐고 그것이 진짜 그 명성을, 그 특성을 다 발휘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 것까지는 전부 일본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1990년대 들어와서 정말 세계 키토산 그 학계에, 과학계에 한 획을 그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증거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학자, 과학자, 연구자들은요, 그냥 말로 하면 안 돼요.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증거가 분명한 얘기만 해야 되고 그 증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책임을 과연 질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1970년대 이후에 그 증거를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그 박사들이나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키토산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키토산에 대한 이런 그 큰 물질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의 과학자들은, 나머지의 연구자들은 그 일부분에 관한 요리사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 조금 가지고 볶아 먹는 방법, 그것 조금 가지고 구워 먹는 방법, 그것 조금 가지고 뭐 이렇게 딴 데 섞어 먹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했던, 그런 특성을 밝혀냈던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토산의 그 성질을 다 몰아놓은 그 물질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 이후에는 저였습니다. 그 증거는 국제 특허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논문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40편 이상씩이 되는데 여러분들 아까 책상 위에 보니까 그 카탈로그가 다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그걸 펴보세요. 펴보시면은요, 거기에 제 특허 내용이나 논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물어보거나 이럴 때 그거를 증거로 쓰셔도 되고, 그거를, 그 논문들을 다 찾아보셔도 되고, 그만한 검증을 다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키토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LG에서 나왔다, 뭐 정근당에서 나왔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뭐 일본에서 나왔다, 그 전에 거 일본 거는 좋았죠, 뉴질랜드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많이 있다 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검증했던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명성 키토산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제품화했던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후에는,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나 세계에서도 누구나 키토산 하면 유니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의 이거는 짝퉁이나 아류다, 격가지다, 이건 근거가 좀 빈약하다, 그냥 이름만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키토산을 이렇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세계적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토산의 종주국은 사실상 일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그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맥을 이었죠. 그런데 획기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천연 고분자량, 천연 분자량 분해기라라는, 그러니까 키토산이라는 것을 그 고분자물인데 각각의 특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했고, 이것을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증거를 내보였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고분자량 수용성 키토산이라는 그 용어를 처음으로 썼고 그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 말만 가지고 되겠느냐? 한국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의 그 상훈이 뭐냐면 세계 최초 원료 소재 개발입니다. 그 상훈이요. 이 키토산에 대해서요. 그걸 받았죠. 미국 대통령상도 받았죠. 또 하나 한국의 그러니까 보건사회부, 예전엔 보건사회부였습니다. 지금은 복지부겠죠. 보건복지부에서 그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있죠. 거기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이죠. GH마크, 그러니까 영어로 굿 헬스마크를 처음으로 받았고, 키토산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한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NT마크라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그러니까 뉴 테크놀로지, 신기술 마크를 처음으로 받았고, 이런 것은 한국의 키토산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하나 국제 품질 대상을 받게 되는데요. 2002년도에는 뉴욕에서 국제 품질 대상을 받았고, 2004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스위스에서 또 세계적 국제 품질 대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그것도 동경에서 글루코믹스 시대의 개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글루코믹스 시대라는 것, 글루코믹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용어 하나의 발췌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노벨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일본의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서상이 일본에서 태어났다라면 능히 노벨상인데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뒷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전에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했을 때도 그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노벨상이었는데 갔잖아요. 그 사람 일본에서 공부했어요. 그죠? 어쨌거나 이게 그냥 사장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용어를 끄집어냈다라는 것은 나중에 교과서에 나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만든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니엘 키토산에 그대로 다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키토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부터 하는 제 얘기는 다른 키토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니엘 키토산에 대한 그 원료, 내가 손을 댄 그거 외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다른 거하고 비교조차도 거부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왜 그러나? 자, 먼저 발표된 것이 세포의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약 100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몸은 세포 합중국입니다. 그죠?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구성이 다 돼 있는데 그 세포는 생명체입니다. 식물, 동물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라 자기가 살아서 복제를 통한 자기 후손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체다 보니까 안에는 각종 세균의 공격을 받게 되고 질병균의 공격을 받게 되죠. 또 우리는 먹을 것에 의해서 얘네 양분을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이나 숨쉬는 것들에 의해서 저렇게 많은 또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저 세포를 못 견디게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유니엘 키토산이 이런 세포를 다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검증이 되어 있는 거가 유해인자 제거율이 80%가 됩니다. 저렇게 붙어있는 저런 것들을 씻어내준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세포가 균의 침입을 받거나 어떤 약품의 침입을 받았을 땐 저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병증으로 나타나고 표면에는 그 손상된 조직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조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세포가 그 옆에 연관되어 있는 장기와 다른 세포들한테 전달작용을 또 연관작용을 연계작용을 상호작용을 제대로 해줘야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단위인 세포서부터 얘네들이 정리정돈해주면서 정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콜레스테롤 개선작용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병원 용어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피검사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피검사에서 안 나온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누구나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지방산이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만 먹어도 그 탄수화물이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를 쓰고 남는 것, 잉여물질들이 간에 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이 돼 있는 거가 너무 많거나 활동을 못할 때는 불필요한 그 지방으로 그대로 있고 또 이게 분해가 돼서 필요한 그 콜레스테롤로 사용되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간에서 중성지방을 34%를 없애줍니다. 간은 있잖아요. 영양의 보고예요. 영양의 창고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런 것들이 굳어서 안 나가게 되면은 간경화 오지요. 그죠? 지나가면 간암 오지요. 간기능 수독되지요. 돌이키려고 하면은 너무나 오래 걸리지요.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다 보면 또, 그죠? 또 오래 가지 못하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게 돼요. 어쨌거나, 중성지방을 저만큼 없애주고, 콜레스테롤을 27% 감소시켜줍니다. 피 속에서 역시 또한 콜레스테롤을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36% 다운시켜줍니다. 이것은 다 다운돼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다운은 안 되는 겁니다. 서서히, 이렇게 다운되는 거죠. HDL이라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활력을 제공하고 성욕을 제공해주는 HDL을 12% 증가시켜줍니다. 합하면 약 50%를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다 보니까 경화지수, 피가 제대로 너무 묽어지지도 않고 딱딱해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딱딱해지면 경화되는 거잖아요. 그 딱딱해지는 걸 막아주는 그 요인을 40% 이상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가, 내가 혈압 때문에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피의 혈전 때문에 피가 끈끈하기 때문에 병원 처방에서 나오는 거가 혈압약과 아스피린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평생 먹게 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조절력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약이라는 것은 무조건 늘려놓든지 무조건 죽이든지 그러니까 일방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절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스피린을 드실 바에는 조절력 없는 아스피린을 드실 바에는 조절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드시면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긴급하게 병원에 실려가게 됐을 때 아스피린을 먹었던 사람은 나는 아스피린 복용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중병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반신불수가 되거나 중풍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출혈이 있을 때 긴급하게 출혈 막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드셨을 경우에는 그런 거가 제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막아야 될 땐 막고 흐르게 돼야 될 땐 흐르게 해주는 그런 조절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요, 뉴스에 보면은 감기, 독감, 폐렴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상당히 여럿이에요. 그런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쭉 윤일키토산을 드셔왔다라면은 내가 감기나 독감에 그렇게 크게 노출될 일이 없고 그렇게 2주, 3주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많이 알아봐야 뭐 이틀, 거의 하루 이틀 내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저런 조절작용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유해인자 제거율 작용이 80% 그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응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혈관에서 봅시다. 세포에서도 정화작용하죠. 피에서도 하죠. 그죠? 이 혈관을 봅시다. 우리 몸이 있잖아요. 온통 핏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핏줄 자체가 얼마나 길으냐면 지구를 3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입니다. 무시무시하게 그죠? 길죠. 그런데 저렇게 실핏줄이 막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렇게 지방이 낄 수도 있고 저게 노폐물로도 낄 수도 있고 저게 균들로 저렇게 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해인자 제거 작용과 콜레스테롤 제거 작용, 지방 제거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혈관을 청소합니다. 이것이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뇌에 들어가서 뇌에서 핏줄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 뇌출혈이죠. 그죠? 뇌에서 피가 아까 동맥경화 지수를 다운 못 시켜줬을 때 굳어지죠. 이게 뇌경색입니다. 이래서 치매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중풍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꾸준히 관리를 잘 하시면 피가 이렇게 더러웠는데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깨끗한 자기세포 형성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전달작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키토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거 아니면 없습니다. 증거 갖고 오라 그러세요. 그렇다면 제가 수긍을 해줄게요. 자, 이것은 제가 7년 동안 간암치료제와 그 전달체 개발하면서 정부 연구 책임자 하면서 얻어냈던 결과입니다. 자, 분명히 여기에도 간암치료제, 또 항암제입니다. 전달체. 그죠? 이게 국가보고서 그 제목입니다. 이 연구과제만 40억짜리입니다. 제가 이러한 결과들을 얻어내는데 써진 돈이 6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무지무지한.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런 돈 안 썼습니다. 우리나라 큰 제약회사들 그런 돈 안 썼습니다. 이거에 가난한, 키토산에 가난한 돈 안 썼습니다. 거저먹었다는 거죠. 근데 돈은 그들이 더 잘 벌었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아시죠? 명성은 그들이 더 대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선전 때문에 돈 버는 데만 투입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증명은 안 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윤일키토산은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에 영양과 그 약효를 전달해 줍니다. 우호적 세력들을 손잡고 가서 내가 필요한 장기나 목적지에 전달해 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키토산이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치료를 위해서 어떤 약을 먹거나 영양제를 먹거나 그랬을 때 그 효과는 상승되고 배가 되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질 수 있는 그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만능이면 이것만 가지고 세상 제패하지 이건 아니죠. 그죠? 어쨌거나
분명한 역할을, 자기 역할을 알고만 있다라면은, 나름의 그 역할도 하지만, 이 역할을 알고만 있다라면 굉장히 유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에서, 근육에서, 비장에서, 신장에서, 암에서, 어디에서나 다 있잖아요. 얘가 그 시간 동안 존재하고 또 그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토산에다가 형광물질을 붙여서 장기에 시간마다 가는 것을 다 방사능으로 찍어가면서 이 체크했던 겁니다. 이런 거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쓰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세포 이용률이 98.5%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가 된다라는 거, 100% 이상이 된다라 그래도 그게 문제입니다. 왜? 들어간 곳 이하 대에서 편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다 나가줍니다. 그래서 내성이 없습니다. 또한 산소 공급을 합니다. 자, 산소 공급률이 88%나 됩니다. 자, 산소는요,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식물도 동물도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도 세포이기 때문에 또 필요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88%를 공급해 줍니다. 이 산소는요, 굉장히 프레시한 거,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거, 정말 오염이 안 된 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들이 있죠. 활성산소 얘기. 산소는 그 자체로 활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상태에서 활성을 갖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활성산소라는 것은 그 공급처가 어디냐면요, 자, 공장이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균들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 곰팡이균 이런 게 싸워서 생길 때 부산물로 그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음식이나, 그죠? 그 다음에 약에 의해서,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또 뭐예요? 담배나 술,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자외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유전자 변형 물질에 의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해서 이 활성산소가 몸에서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는요, 결국 이렇게 작용될 때는 화학물질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 성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해산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유해산소로 작용할 때는 이게 각종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 됩니다. 자, 병드는 것도 싫고 늙는 것도 싫어요. 근데 그거의 주범으로 작용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활성산소, 나쁜 유해산소도 씻어줄 수 있는 것은 프레시한 산소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그죠? 그런 산소들이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활성을 컨트롤해 줍니다. 유해산소로 가지 않는 그 활성을 조절해 준다라는 거죠. 또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늙지 않는 작용, 그러니까 세포가 늙지 않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늙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요, 병에서 회복력을 돌려준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모든 거에서 항산화 물질이 어디에 있다, 파이토케미칼에 있다, 어디 마늘에도 있다, 어디에도 있다,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분명하게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산소를 심장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 머리끝까지 다 보내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보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죠? 이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작용할 때는 혈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윤활 기토산을 평상시에 드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혈압 문제에 그렇게 크게 걱정스러운 노출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바르부르크라는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정상세포의 산소의 부족으로 암이 발생한다. 자, 우리의 병든 세포가 아니라 정상세포가 강화돼야 병도 물리치는 건데, 정상세포의 산소가, 프레시한 산소가 부족할 때 암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성산소도요, 적당량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기 역할을 적당하게만 하면 되는데 그게 많아지거나 이랬을 때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조절하고 없애줄 수 있는 그거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 중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있어요. 유해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거가 하나 딱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 중에. 잘 모르시겠어요? 윤희의 기초산입니다. 그거 왜 없어요? 그럼 증거 갖고 오라 그러세요. 과학자는 과학적 증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자, 면역 기능을 조절합니다. 면역 얘기는요, 우리나라 병원 어디나 가보세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들의 그 습관적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걸릴 수 있는 병의 95%는 면역계 질환입니다. 95%. 저는요, 의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감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이니까. 자, 면역력이 그만큼 병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약화돼서 이런 병이 왔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무슨 얘기합니까? 신경성이네요.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그죠? 또 하나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스트레스 많으신가 봐요. 그 얘기 외에는 할 얘기 없어요. 그거는 의사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본 나도 그 의사만큼 얘기할 수 있는데 의사는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거나 면역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들 속에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면역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식물도 있잖아요. 몸에다 칼을 한번 대보세요. 즙이 나오죠. 이거 왜 나옵니까? 잘라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났으니까 그거를 빨리 있잖아요. 땜방하고 자기를 지켜내야지 마저 죽지 않으니까 그 내보내는 물질들이 면역 물질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가 흔히 면역 인자, 요인, 그런 팩터 이런 것들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인터페론 감마가 있을 수 있어요. 염증 제거하는. 그 다음에 TNF 알파라는 게 있어요. 항암제. 그러니까 암의 요인들만 골라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에노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거. 그 에노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는 거고 성적 요인까지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NF 카파비라라는 그러한 면역 그 인자를 또 발생하고 인터루킨 6라는 그 사이토카인을 발생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을 발생하면서 이 활성을 조절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면역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그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불구하고 그 면역력을 조절해 준다라는 건강식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조절해 줘야 됩니다. 조절 안 해주면은 그 사이토카인 때문에 다른 병이 또 생기는 겁니다. 군인도 있잖아요. 쓸데없이 있잖아요. 그 힘만 강화돼서 있잖아요. 그 힘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민간인 죽였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 지나가면 죽어야 돼요. 그 죽어야지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윤회를 기초산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절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베타트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그 물질은요, 우리 몸에 독을 발생하고 병을 막 발생시키는 그 물질입니다. 이거를 감소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CD4, T세포에 있는 CD4라는 것을 그 세포를 막 증가시켜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몸을 지키는 진짜 방어력이에요. 이거는 많아야 돼요. 그런데 필요한 건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건 없애버리면서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주사나 어떤 그 백신이나 이런 거 안 맞아도 될 정도로 항체를 39에서 맥시멈 66%까지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있잖아요. 감기,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아도 평상시에 드셨다라면은 또 어떤 병이 올지라도 치료할 때 그 대가를 톡톡하게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은요, 저 그림같이 반은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 나이에 반 정도 안 죽었다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 죽은 거가
윤회열 기도상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요, 우리 몸이 세포가 변형이 되는 거죠. 세포의 변형 자체가 질병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에 관한 에이즈를 예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에이즈 잘 아시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현대 아산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먹였습니다. 돈 많이 들였습니다. 여기 보면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불과 얼마입니까? 이거 돈 있잖아요. 의사가 달래는 대로 돈 다 줬고, 그 기초상 달래는 대로 다 줬고, 처음에는 지가 그 참 돈 받으면서 조금씩 먹이다가 나중에 야, 그러지 말고 좀 팍팍 먹여라. 내가 많이 주니까 팍팍 올라가잖아, 이렇게 수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왕에 그 좋은 걸 알고 계시는데 드시는 방법도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왕이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드실 때 몇 끼니 한 20마리씩 팍팍 드세요. 진짜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면역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죠? 이거 지가 잘못해서 걸린 거지만,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의 내가 에이즈 안 걸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윤혈 기소를 계속 먹고 있어. 이런 일이 혹여나 있을지라도 나는 안 걸려. 안 먹은 얘는 걸려. 확실하게 걸려. 역설적으로 되죠. 그죠? 그렇다면은 안 드시면 바보지. 제가 있잖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솔로몬 건물에 에베네셀 홀이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전 크리스찬인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인데 지혜의 대명사예요. 여러분들은 참 오늘 저와 만나서 이렇게 심도 깊게 제가 완전하게 과학자 신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더구나 이 홀이 에베네셀이라고 그래요. 에베네셀이라는 건 크리스찬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여러분들의 지혜와 함께 하심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금년에 대박 나실 겁니다. 대박 하세요. 네. 또 그 외에 지금까지 얘기는요, 허튼 얘기가 아니고 남의 자료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그 실험만 가지고 그 결과만 가지고 발표했던 내용만 가지고 제 박사학위 논문부터 여태까지 발표했던 그 논문들 그 내용을 다 압축해 놓은 겁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그것들도 그렇지만 불구하고